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클럽 마약 투약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 체감 전략 과제로 강남권 일대 클럽 마약류 집중 단속 계획을 내놓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좀 클럽을 아무래도 이제 클럽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마약을 투약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문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 클럽 마약을 투약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대부분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게 됩니다.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게 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케타민, 엑스터시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중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보고 이를 투약, 소지, 수수, 매매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약 관련 범죄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뭐 도주의 우려나 이런 게 있다고 보아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클럽 마약 투약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함께 있었던 공범자의 진술, 그 다음에 이제 CCTV 영상, 그 다음에 소변 및 모바일 검사 결과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마약 조사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2주 내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바일 검사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발 자체가 이제 지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석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층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 과학기술이 좀 발달돼 가지고 이제 모발 검사를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시점에 마약을 투약했는지 정도까지 다 나옵니다. 왜냐면은 모발이 한 달에 자라는 게 일정 가령 이제 1cm라고 하면 그 1cm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측정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언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정도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피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정신과 중독재활센터 등 방문해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정말 센 형이 나올 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얘기를 해줘야지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반성문. 왜냐하면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성문 꼭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신과나 중독재활센터 이런 거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치료받고 있다는 점, 아니면은 중독재활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구나, 한번 봐줘야 되겠다. 뭐 이제 검사님이 하는 경우 이제 기소유예고, 아니면 판사님이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겠죠.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또 막상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그냥 가서 혐의 인정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 꼭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최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풀려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수사기관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기법과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요즘 많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약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에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좀 잘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꼭 대응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야 되냐면, 단순히 그냥 형사 변호사 이런 거 찾아가시면 안 되고, 마약 사건 많이 해보신,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마약 수사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범죄의 특성, 그 다음에 마약에 관한 이제 수사기관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법원이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 이거는 마약 수사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마약 사건과 관련된 거를 여러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님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마약 사건을 좀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